안녕하세요. 소링타로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 기다리셨던 멀어진 사람과의 재회운과 연락 시기를 볼 건데요. 연인이었거나 애매했던 관계셨던 분들도 모두 함께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양 카드와 무속 카드로 또 셔플을 할 거여서 비교적 좀 직설적인 리딩도 담겨 있습니다. 재회라는 건 되게 복잡하고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 사실 제너럴로 모든 인연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좀 풀어보기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디테일하고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 되게 많은 카드와 직감을 좀 담았습니다. 이러한 재회에 대한 풀이가 실제 재회가 좀 이뤄지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정리하는 과정에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각자의 삶에 그냥 이별로만 끝나고 슬픔으로만 마무리되지 않고 이후에 어떤 성장과 깨달음을 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모든 분들이 좀 평안하시고 아름다운 내면의 사랑을 키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좀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 따뜻하게 좀 입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셔플은 좀 다 따로 했기 때문에 카드 선택 바로 해주시고 번호는 랜덤이어서 꼭 번호 공개까지 봐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멀어진 그 사람과의 재회운과 연락 시기를 보겠습니다. 관계는 연인 사이였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썸 관계거나 약간 애매했던 관계도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뭔가 두 분 관계는요, 이전의 상대에게 결정권이 좀 더 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1번 분이 상대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다든지, 그리고 두 분은 사귄 것보다도 가벼운 썸이나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나 애매한 관계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일이나 어떤 울타리 내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었던 관계로 보여지고요. 사귀었던 관계일지라도 뭔가 상대 주도하에 이뤄지는 부분들이 좀 많았고, 1번 분은 그에 좀 따르는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실 두 분이 연인이었다고 해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1번 분이 특히 거의 마지막 즈음에는 많은 눈치를 봤고 기다렸고 소가리를 좀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좀 오랫동안 상대를 만나기를 원했고 미래를 꿈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후반부에는 1번 분 스스로가 나만 안달이고 더 좋아하는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짝사랑하는 기분인 것처럼요. 그래서 차라리 연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차라리 그게 좀 더 나았겠다 싶은 겁니다. 그런데 상대는 뭔가 1번 분이 느끼기에도 그러셨겠지만 평정심이라고 해야 하나? 좀 잘 흔들리지 않는 편이고 사람이 원래 그렇게 딱딱하고 차갑지는 않은데 표현이 적고 1번 분보다 좀 여유로워 보이기도 해서 무심하고 상대적으로 좀 무뚝뚝해 보였을 겁니다. 근데 상대는요, 원래 성격이 좀 느긋하고 1번 분보다 감정적인 부분이 덜하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뭔가 아쉬워 보이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요. 체면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솔직히 1번 분 입장에서는요, 불편한 말일 수는 있겠지만 상대가 더 고단수고 1번 분이 상대의 손안에 있었을 거라고 해요. 아마 이 부분이 기분은 좀 안 좋아도 인정은 어느 정도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상대가 이별을 말하거나 먼저 거리를 둔 것도 마찬가지로 상대는 애초에 마음을 막 퍼다 주거나
사람을 빨리 믿고 의지하지도 않는 성격이고요. 어느 정도는 여지를 좀 남겨둔 다음, 그리고 또 독립적인 성향이기까지 해서 자신과 생각이나 성향이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좀 정리하거나 결정도 할 줄 압니다. 물론 사귀거나 교류할 땐 정말 따뜻하고 자상한 면모가 나오기도 해서 상대들을 좀 감동도 시켜서 아무래도 1번분 입장에서는 쉽게 정리가 잘 안 되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보면 상대방은 지금 1번분에 대해서 떠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근데 1번분이 최근 들어서 상대 인스타나 좀 염탐을 하셨다면 아실 수 있겠지만 연락하는 이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뭐 대놓고 그거를 티를 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보통 다른 이성을 만나면 오히려 뭐 재회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들 많이들 하시고, 사실 그게 원래는 좀 기본적으로는 정상이긴 하지만 이제 때때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대인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다른 이성을 만나고 좀 연락을 하다 보면요, 결국 내가 이전에 만났던 사람도 동시에 같이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교하게 되기도 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던 것들이나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흔한 비교 심리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뭐 아니면은 뭐 전에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또 그걸로 인해 생각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다른 이성과의 교류가 발생을 하면서 1번 분도 떠올리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원래 좀 그런 막 바람기가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뭐 과거의 느낌에서 강렬한 편은 사실 아니긴 한데 현재 내면이 좀 그렇다는 거고요. 이전보다 이성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고 뭐 경험해보고 싶고 설렘에 대한 충족, 욕심이 커진 상태인 시기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남자라면 여자 만나고 싶고 즐기고 싶고 여자라면 남자 만나고 싶고 즐기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그렇던 사람은 아닌데 지금 그 욕구가 좀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류 중인 이성도 완전히 뉴페이스는 아니고요. 이전에 잠시 썸을 탔거나 알고 지냈던 사람과 연락을 다시 해서 썸 좀 비스무리한 걸 타고 있는 상황일 수 있고요. 꼭 재회에 대한 생각이 1번분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양하게 조금 분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1번분을 보면 과거도 현재도 여전히 상대를 꽤나 좀 기다리고 있다 보여지고,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답답하고 그냥 저질러 버릴까? 연락을 해버릴까? 감정이 많이 좀 올라온 상태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충동성이 좀 높은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방금 상대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려서 더더욱 뭔가 화가 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락 안 하고 조용히 착실히 할 거 하면서 기다리면 괜찮을 줄 알았고 연락 오겠거니 나름 믿은 구석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상대는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런다니까 좀 괘씸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기다린 보람이 없다는 생각도 하실 거고요.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상대가 지금 1번분을 생각하고 있고 궁금하다는 점도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상대는 이전보다 욕구가 좀 전체적으로 올라간 상태고 다른 이성과의 교류도 결국 그 감정으로 인해서 발현이 되며 동시에 그게 1번분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1번분이 원하는 좀 분위기나 뉘앙스는 아니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두 분의 좀 이후 미래 흐름들을 시기와 함께 좀 볼 건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현재 상대방이 1번분을 떠올리기 시작한 시기고 재회에 대한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후에 연락원도 발생하는 기운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제 현재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한 달 이후에서 2개월 이내 그 사이 시기라고 하고요.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정도는 상대방이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긴 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는 시기까지는 아닙니다. 그치만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은근 1번분이 보고 싶고 그립다는 걸요. 그 방식이나 의도가 순수하진 못해도 어쨌든 감정은 감정이니까요.
그리고 말했듯이 다른 이성과 연락 중이기도 하니까 대놓고 실제로 양다리를 걸치거나 이제 투썸을 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까 말까 고민 정도만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1개월 동안은 연락이 닿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다만 2개월 내에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리 오래 나온 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상대는 지금 교류 중인 이성분과 막 그리 계속 잘 되는 흐름으로 앞으로도 가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먼저 그 이성분에게 또 손절을 치거나 멀리하거나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간 상대는 보면 좀 본인이 먼저 쉽게 끝내는 편이고 그래서 그 다른 상대 이성분 있잖아요. 그분이 또 이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거나 붙잡기도 하는데 그게 막 성사되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1번분에게 연락을 굉장히 짧은 텀으로 급하게 하는 편인데 1번분이 이 사실을 알아서 좀 이전과는 마음이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연락을 받아주고 재회를 원하기 때문에 다시 만나고 교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사실상 1번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매달려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연락도 오고 재회도 되는 거니까 그냥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차갑게 거절할 것 같은 느낌은 솔직히 별로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재회를 좀 더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분은요, 물론 살짝은 좀 찜찜할 수 있겠지만 막상 연락이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다만 너무 기다렸다든지 들뜬 감정을 내보이진 않지만 이 상황 자체를 나름 즐길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락이 오는 재회가 잘 성사만 된다면 다시 몇 달 정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물론 6개월 이후 뭔가 관계에서 또 흔들림이나 이별수가 보여지긴 하지만 이 부분은 뭐 연애를 잘해도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재회 커플인 경우 당연히 더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당장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요. 우선 재회하고 만나면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맞춰가야 잘 만날지는 개인 상담으로 따로 코칭이나 조언을 받아가셔도 좋습니다. 우선 연락이 오고 재회하는 과정에서 1번분은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 뭘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차분히 계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 완전히 재회하기 전까지는 이제 본인이 중심과 균형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상대한테 연락이 왔다고 냅다 모든 시간과 감정을 거기에 붓지도 마시고요. 본인 할 일이나 루틴 같은 거 굳이 너무 바꿀 것 없이 원래 일상대로 지내시긴 하되 그냥 시간을 틈내서 가지시면 됩니다. 그런 균형이 중요하고 본인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물론 상대가 연락한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게 막 안쓰럽다고 해서 또 다 해주고 퍼다주고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전 과거를 다시 상기하시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번분에게 조언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앞서 말한 부분들과 좀 이어지는 느낌의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 1번분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러 오셨을 거잖아요. 그에 따른 재회는 이뤄지고 그 이후에 또 인연이 이어지는 것까지도 나타나긴 해서 흐름 자체는 원하는 쪽, 그러니까 좋다고 볼 수 있긴 합니다. 그 과정에서 1번분이 뭘 애쓰고 할 건 없습니다. 딱히. 그러니까 재회까지는 그렇다는 거고요. 어차피 이전에도 상대의 주도하에 따르는 흐름들이 많았기도 했고 헤어짐조차도 그랬고 재회도 상대가 주도하에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1번분이 뭘 할 게 없습니다. 아마 헤어지고 이후에 재회하려고 뭘 해보셨다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오늘 연락 받으시면 되고 재회에 대한 말도 어차피 상대가 꺼낼 테니까 너무 조급해 안 하셔도 된다는 거고요. 어차피 연락 오고 나서 재회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두 분 관계에서는 1번분이 급하게, 성급하게 해서 오히려 삐걱거렸던 게 컸을 거예요. 그래서 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재회나 과거 인연에 대해 생각하면서도 1번분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불렀나? 지금 현실 자각하고 현실에 신경 써도 모자를 판에 과거 인연이나 그리워하고 있을 때인가? 그러니까 부질없다라는 생각들을요.
물론 그것도 뭐 나쁘거나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시간 낭비인 느낌도 없잖아 있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뭐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제외하든 안 하든 상대한테 시간을 너무 쏟지 마시고 본인 중심 잡으라고 말씀드린 게 이 이유입니다. 상대 때문에 마음고생하기 싫으시다면 본인 삶을 먼저 책임지시는 편이 나아요. 상대 때문에 내 일상이 깨지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외하는 거 원하는 바니까 좋겠지만은 너무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인연이면 만나고 아니면 아닌 거니까요. 결국 모두 다 동등한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튼 좀 1번분은 좋은 소식과 동시에 현실적인 조언도 함께 좀 드렸는데 어찌 좀 와닿으셨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1번분이 본인 중심을 잘 잡으면서 원하는 바도 잘 이루시길 바라고요.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멀어진 그 사람과의 재회운과 연락 시기를 볼 건데요. 관계는 뭐 연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썸이나 애매했던 관계도 모두 포함됩니다. 뭔가 두 사람은 과거의 관계에 있어서 소원함, 그러니까 서로 이해해주지 못하는 마음들과 권태감, 이런 것들과 좀 함께 각자 의견을 좀 굽힐 생각은 딱히 없어 보이는 느낌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상대보다 이번 분이 좀 더 고집이 센 편에 속하고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나는 문제가 없고 잘못한 게 없다는 그런 마인드인 거죠. 그래서 상대는 솔직히 말하면 원래 이번 분을 좀 따르는 스타일이고 수동적이고 어쩔 땐 좀 답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맞는데요. 그건 그거대로 상대가 스트레스를 좀 감수하고 감정을 통제하며 그러니까 이게 좀 평화롭게 흘러가길 원해서 나름 노력한 부분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 초반부터 이번 분에게 좀 따끔한 말이 되었을 수 있는데 상황이 우선 그랬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나름 진지하게 만났던 관계로 보여지고 또는 뭔가 나름 긴 기간 알고 지냈던 관계다라고 하고요. 물론 이 영상 자체는 연인이나 썸을 좀 더 중점으로 풀어드리고는 있지만 두 분이 그냥 일적으로 만난 관계거나 지인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서먹해졌을 수 있고 이성 아닌 동성인 가능성도 있어요. 아무튼 솔직한 말로 내담자님이 좀 더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라서 그러니까 상대 같은 사람이 나랑 다르니까 뭐 잘 맞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뭐 그거 나름대로 나쁜 공간만은 아닌데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잔잔히 어떤 스트레스와 압박감, 잔소리들이 누적되어서 나중에 그냥 더 다투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물거나 회피하거나 연락을 또 피했을 수 있어요. 그게 두 분이 헤어지거나 멀어지게 된 큰 계기로 보여지고요. 이번 분이 뭐 관계에서는 좀 더 결정권이나 리더십이 있는 편이라서 최종적인 헤어짐 자체는 이번 분이 정했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뭔가 두 분 다 약간 마음의 온도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마무리를 한 느낌이 있어서 누가 막 일방적으로 막 괴롭게 팍 통보한 느낌보다 서로 어느 정도 같이 합의에 이뤄진 정리이거나 또는 따로 막 그런 말을 강하게 한 건 없지만 자연스럽게 마음이 멀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분도 멀어지고 막 엄청 그리워서 고생하고 그 정도까진 아니고 나름 이번 분은 또 중심을 잘 잡고 자기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뭐 휘둘리며 살아가는 편은 아니라서 그나마 좀 뭐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멀어질 때 멀어진 거라서 뭐 억지로 헤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럴 만한 시기였어요. 근데 살다가 그냥 이번 분도 상대가 어떤지 좀 궁금하고 혹여나 좀 뭐 연락이 오나 가끔 궁금하니까 이렇게 또 영상을 찾아오신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현재를 보면 여전히 상대는 좀 수동적인 행동과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부터 보니까 그러니까 원체 상대는 그런 사람이 좀 아니었을까 저는 좀 더 확신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 분은 많이 답답했을 수 있긴 하겠다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 성격에서는 더 그랬겠죠.
그리고 사실 앞서 말했듯이 상대가 좀 차였거나 아니면 애매하게 멀어진 것도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뭐 이번 분도 약간의 아쉬움이나 뭐 후회가 살짝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막 이번 분의 성격상 막 엄청 강렬하고 막 못 잊어서 막 소갈이나 후폭풍이 오고 아 너무 제외하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사실상 관계는 끝났으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가끔 뭐 생각은 나지만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뭐 가끔 궁금하지만 뭐 이미 멀어졌는데 뭐 어떡해. 굳이 연락할 것까지는 그거는 막 내키지 않는다. 그런 행동까지는 잘 안 나타난다. 이런 겁니다. 이전에 직접 교류했던 이번 분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잘 아시겠죠? 근데 웃긴 건 상대가 막상 이번 분 연락이 오면 받아줄 의향은 꽤 있다는 겁니다. 수동적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고 크게 뭘 가지려고 어떤 욕망이나 욕심이 크지 않은 사람이어서 뭘 딱히 하진 않지만 심하게 막 밀어내거나 거절할 마음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상대는 이번 분을 많이 좋아했고요. 외적으로 보면 설렘이 여전히 많이 느껴지고 과거에도 많이 느껴졌던 사람이라서 그닥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건 아니고 연락이 오면 언제든 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상형이기도 했던 이번 분이기 때문에 가끔 상대도 아쉽기도 하고 아 그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이번 분은 사실 지금 이미 주변에 어떤 이성이나 대시하는 사람, 교류하는 사람이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지금 문득 떠오른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 교류하는 사람은 뭔가 약간 이번 분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상대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좀 호락호락한 스타일은 아니고 이번 분 맘대로 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무심하거나 무뚝뚝하다든지 내 손에 잘 안 잡히기도 해서 좀 더 나를 따라주고 맞춰주던 과거의 상대가 좀 그리운 게 아닐까요? 물론 수동적인 부분이 매우 단점이긴 했지만 이번 분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사람이어서 어쩌면 적합한 성격이었을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냥 다 오케이 해주는 사람을 좀 더 바란다는 겁니다. 근데 뭐 알아보거나 리드는 좀 해주면서 그걸 바란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교류하는 사람은 그 과거의 상대와는 좀 상반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전 사람보다는 외적으로 이번 분이 좀 더 끌리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현재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분이 때로 더 휘둘릴 수도 있고 좀 더 뭐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이번 분이 과거 상대에게 굳이 먼저 연락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다른 이성이 없더라도 좀 더 이제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지향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냥 두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미래 흐름들을 시기와 함께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상대는 정말 신기하리만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여전히 뭘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수동적이고 그냥 차라리 기다리는 편을 선택하는 성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약간 수행자나 부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뭐 감정 변화가 그리 크지 않는 사람이라 또 그렇고 사실 이후에는 이번 분이 오히려 먼저 연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는 여전히 그럴 생각은 없을 겁니다. 내가 왜 먼저 해야 하나? 그러고 싶지도 않고 상대가 먼저면 몰라도 난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엄청 가까운 시일은 아니라 그런 상태가 맞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2개월 이후에서 3개월 이내예요. 이 시기에 이번 분이 상대에게 먼저 연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 보여지고요. 기다리다, 준비하다 막 하는 게 아니고 2개월 이후에 어떤 이제 이번 분의 감정 변화가 생기게 되고 기분이 먼저 앞서서 그냥 해볼까 하고 하실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그렇게 연락하기 전에 뭔가 우연히 상대 소식이나 뭐 사진이나 글, 뭐 시그널을 조금 받을 수도 있어요. 상대가 대놓고 연락은 안 와도 뭔가 간접적으로 자기 감정을 내비친 어떤 매개체에서 이번 분이 약간 자극을 받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유까지 자세히 본 건 아니지만
그때 연락을 하시고 나서 뭐 관계적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막 애정이 다시 타오르냐? 그런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두 분이 막 죽고 못 살아서 막 재회하고 연락하고 그런 분위기에는 좀 잘 어울리진 않고요. 그러니까 안부를 물어보고 오랜만에 대화하고 뭐 얼굴 볼 수도 있고, 사실 얼굴을 뭐 본다는 건 사실 보장은 못 하고요. 그러니까 연락 정도 주고받고 뭐 그 정도일 수 있는데, 재회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이번 분 입장에서 나는 연락을 먼저 했는데 상대가 뭐 나쁜 반응은 아니긴 하지만 막 엄청 기다린 듯이 하거나 반가운 느낌이 강하지 않으니까 이번 분 또 뭐 자존심이 상하거나 팍 식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이런 건데, 그게 상대 완만히 이뤄지는 게 좀 어렵습니다. 뭐 예전에도 그랬을 거고, 아 역시 변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상대가 좀 돌부처 같네요. 속으론 나름 연락을 내심 기다린 것도 있고, 이제 상대가 연락 왔네 막 반가워도 하는데 서브가 오면 리시브가 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번 분 입장에서는 나한테 관심 없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재회를 정말 하고 싶다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이번 분이 리드를 해야 할 거고, 상대를 좀 불러내던가 귀찮게 하던가 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앞으로의 뭐 도움이 될지, 또 맞춰서 재회 후에도 더 잘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개개별로 개인 상담을 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분에게 조언을 드릴 건데요. 상대랑 이번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 뭔가 각자 하는 역할이랑 이제 위치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굉장히 좀 선명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유독 이번 분과 상대방이 유독 그게 강해요. 굳이 말하자면 이번 분은 부모고 상대는 자식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언가 하고 자식이 바뀌길 바라고 잔소리하고 시키는 대로 움직여주길 바라고, 근데 자식은 주는 걸 받고 근데 싫은 소리, 잔소리는 싫고 그냥 살던 대로 편하게 살고 싶고 바뀌고 싶지 않고 수동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두 역할의 이제 모습이 분명하게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들이 욕을 하든 뭐 또는 이상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해도 운명처럼 만났던 관계는 맞는 거죠. 반드시 한 번쯤은 거쳐야 할 관계였을 거고요. 많은 성장과 깨달음을 줬을 겁니다. 두 사람은 만날 때 이제 한없이 서로를 강하게 연결시키고 사랑을 하면서도 각자 역할이 크게 나뉘어서 서로 아쉽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또 명확하게 느끼기도 했고요. 부모와 자식이 그렇듯이 결국 자식은 부모에게서 독립하게 되잖아요. 이처럼 두 사람은 운명처럼 반드시 만나고 거치게 될 운명이었지만, 이걸 이제 어떤 이성이나 연인, 부부로 봤을 때는 영원히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관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서로 떨어져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번 분은 상대가 이렇게 떠오르고 또는 재회를 하고 나서 영원하길 바라시는 걸까요? 물론 이후에 연락 자체는 그런 걸 크게 계획하고 바라는 건 아니라 보여지긴 했지만, 사실 이번 분은 상대보다 더 오래가고 운명적인 상대를 따로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재회도 그렇게 막 추천드리는 이제 관계는 아닙니다. 그 대신 한번 연락해서 대화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이제 부모와 자식이 이제 오랜만에 떨어져 있다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저 과거, 추억의 상대니까 더 미워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 분이 누군가를 챙기고 잔소리하고 보듬어주고 그런 애정들이 상대와 어느 정도 맞긴 했으나, 이번 분이 항상 누군가의 부모 역할을 해줄 수는 없는 것처럼 비교적 좀 동등하거나 아니면 이번 분도 기댈 수 있는 상대에게서 더 듬직함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동반자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내가 휘두르고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상대라면 또 그만큼 수동적인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약간 균형과 뭐 적당히가 좀 중요하겠죠. 뭐 어렵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분이 이 리딩을 통해서 마음을 잘 살피시고 정리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면서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멀어진 그 사람과의 재회운과 연락 시기를 볼 건데요. 관계는 뭐 연인이었을 수도 있지만 썸이나 뭔가 애매했던 관계도 모두 포함됩니다. 먼저 과거부터 상대와 3번분의 상황을 볼 텐데요. 좀 솔직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좀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상대는 이전에 다른 이성도 같이 교류 중이었다 보여집니다. 만나는 도중에 한참 그랬다기보다는 끝날 즈음에 좀 연락을 하고 그런 이성이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뭔가 연락이 전보다 잘 안 된다든지 줄었다든지 이제 두 분이 만난 빈도가 좀 텀이 점점 길어졌다든지 또는 뭐 상대가 뭐 야근을 한다든지 뭐 바쁘다 뭐 회식 뭐 친구 약속 막 이런 것들 뭐 또는 술 약속이나 뭔가 모르게 전보다 일정이 많아진 듯한 느낌이 있었다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3번분이 몰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상대는 굉장히 일에 대해서 본인 일상에 대해서 내세운 부분이 좀 크고요. 자기 속내를 잘 안 드러내고 유리한 입장에 항상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숨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분이 혹시 지금이라도 이 리딩을 통해 알았다면 이에 대해 좀 분하실 수도 있고 좀 시간이 좀 지나신 후라서 뭐 어느 정도 그냥 촉으로는 눈치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대가 3번분에게 먼저 다가오고 뭐 설레는 만남들이나 적극적인 대시 등이 있어서 나름 3번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대와 꽤 오래 만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전에 만난 사람보다 뭐 외적으로든 뭐 성격이나 대화로든 잘 맞는다 확신이 드셨을 건데요. 근데 갈수록 좀 상대가 그런 모습이 좀 바뀌어 가고 이제 전과는 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간 겁니다. 두 분은 연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썸이나 단기 연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또는 뭔가 신뢰가 두텁거나 믿을 만한 사람보다는 약간 온라인이나 어플에서 만났거나 그러니까 안 친한 사람의 소개로 만났다든지 뭔가 모르게 신뢰나 관계가 많이 막 형성되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3번분은 교류할 당시 크게 의심을 하진 않고 현재를 즐기고 좀 즐거웠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아쉽고 이제 3번분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느낌이고 이게 이제 오히려 좀 잊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연애가 아닌 일시적인 교류였다면 이게 막 완전 끝이거나 차단까진 아니지만 뭔가 모르게 3번분이 연락을 기다리는 상태이거나 상대가 일십이거나 안일십한 상태 뭔가 모르게 소원해진 상태로도 보여지고요. 이처럼 좀 3번분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애매모호한 상황과 감정에서 이 영상을 보러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 저 사람 속을 모르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이런 와중에도 상대는 놀 거 놀고 연락할 거 하면서 재밌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대방을 보면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 딱 그런 상태예요. 혹여나 지금 3번분이 상대에게 연락한다면 뭐 또 답도 오고 받아주고 연락이 조금 오갈 수 있어요. 근데 상대는 이러나 저러나 아쉬운 마음이 막 큰 편은 아니고 워낙 연락이 오고 막 받는 거에 익숙한 편이고요. 자기가 아쉬워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모르게 모성애나 부성애를 자극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약하거나 그런 뭐 거라기보다는 뭔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챙겨주고 싶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고 그러니까 힘들면 막 기대라 이렇게 옆에서 손길을 내밀고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상대 성격이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인성은 둘째치고 사람들에게 좀 호감형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태생적으로 좀 약간 인복이라고 해야 하나요? 귀인 운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많고 노력하지 않아도 다가와서 먼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상대의 인성이나 성격과 관련 없는 하나의 복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받는 거에 익숙하고 이 사람의 좀 이제 사공이라고 해야 되나? 부모가 좀 많아요. 실제 부모가 많다는 말이 아니라 챙겨주는 연상들이 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히 힘든 것도 외로운 것도 없는 상태인 거고요. 3번분이 연락 오면 나름 반갑고 받아주기도 하고 이전에 이미 연락하셨다면 자기가 그냥 내킬 때 읽거나 답을 할 겁니다. 이게 밀당하려고 상대가 애쓴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삶을 심각하게 사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자기 편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분은 오히려 또 상대의 답이나 연락을 기다리긴 하면서도 먼저 할 용기는 잘 안 나는 또는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나 환경에 처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기다려야만 하는 입장이랄까요? 썸이었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고 상대가 안 일십하거나 일십한 상태로 끝났을 수도 있고요. 한쪽이 이미 뭔가 연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연인이었다 헤어졌다면 집안의 문제나 넘어야 할 산들이 좀 있다 보여집니다. 앞서 두 분이 그리 오래 만났거나 깊은 관계까지는 아니었겠다 싶긴 한데 초반부터 뭔가 이렇게 좀 자잘한 문제들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이처럼 현재는 상대도 딱히 먼저 연락하거나 보자고 할 명분이 없고 3번분도 뭔가 내가 시원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다 보니까 현재 기준에서는 진전이 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또 3번분이 그래도 지금 어찌저찌 지내는데 나름의 이 평온함이 또 깨질까봐 뭔가 괜히 또 뭘 했다가 더 돌이킬 수 없거나 안 하느니만 못할까봐 두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은 이런 좀 상황과 이제 속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이유를 좀 그냥 빠르게 봤는데 시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애매한 관계라면 연락은 가끔 주고받고 근근히 이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상대는 늘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자기 생각이나 관계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다정한 듯도 하고 이야기도 가끔 잘 들어주는 것 같고 반응도 부드러운 편인 것 같지만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뭔가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또 그만큼 거리를 두는 사람이고요. 자신을 다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많습니다. 3번분도 그래서 마음고생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대에게서 뭘 더 기대한다면 좀 고통스러울 수 있고 힘들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상대는 아쉬운 입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솔직한 말로 재수없어도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3번분만을 바라보고 집착해주고 매달려주길 바란다면 그것도 그거대로 3번분에게는 희망 고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별로 해드리고 싶지 않고 해주는 편은 아니어서요. 왜냐면 희망 고문을 시키면요. 상대가 저의 말처럼 안 하면 그거에 갑자기 기대가 깨진 나머지 3번분이 감정적인 충동성이 올라와서 급하게 급 연락을 한다든지 노빠꾸로 급발진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려해서 오히려 하지 않는 겁니다. 간간이라도 연락을 주고받는 게 좋으시다면 그렇게 하는 걸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냥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근데 여기서 좀 열받을 수 있는 건 3번분이 가만히 막상 있어도 상대가 이제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오거나 잊을만 하면 뭔가 괜히 상기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툭툭 던지거나 건드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아예 끊어내거나 차단하지 않는다면요. 원래 그게 조금 습관인 사람이에요. 근데 뭘 또 심하게 기대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1개월 이후 2개월 내 그리고 또 2개월 이후 3개월 이내에는 상대가 먼저 뭔가 연락이 오거나 이제 3번분 입장에서 호감인 건가?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일시적이라 보여지고요. 만약 이걸 기회 삼아서 잘 되고 싶으신 경우라면 이거는 아무래도 제너럴로는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 솔루션이나 코칭 상담을 그 시기에 오셔도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분에게 조언을 드릴 건데요.
앞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는 3번분께서 성장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올가매던 생각이나 인연들은 정리하고 보내줘야 한다고 해요. 그게 3번분이 당장은 좀 아플지라도 결국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인물에 한참 좀 잠겨 있었다면 그곳에서 좀 나와서 흐르는 물에 좀 몸을 맡겨주실 때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그리운 상대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지 좀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뭔가 여러 번 사랑에 대한 실패나 상처로 더 그게 답답하게 여겨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진심을 다하는데 상대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항상 나를 기다리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3번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뭐 이미 했거나 앞으로 또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만 겪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은 뭐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여겨라, 그냥 넘겨라 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경험한 게 뭐 나만 특별하고 불행해서 나타난 상황이 아니라 원래 사람과의 관계나 그리고 특히나 사랑에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원하는 대로 이제 뭐 안 되는 일들이 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3번분이 아직 순수하고 그 순수한 사랑을 피우느라 더 아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쉬움에 좀 기다려보기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나 체념한 사람들은 그런 곳에 에너지를 소비를 잘 하지 않고요. 순수하게 모든 마음을 다 내어주기도 더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그 순수한 마음을 오히려 조금 귀한 상태로 바라봐 주셔도 좋아요. 그래도 이젠 지나간 인연들을 너무 본인이 나아가는 길에 막 밥줄처럼 발목에 묶고 계시지 말고 좀 이제는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도 원하는 소식이나 흐름은 솔직히 어려울 수 있는 상대를 현재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싶네요. 원하는 결과를 꿈꾸고 희망을 갖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볼 수는 없지만 가끔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성장하는 법이니까요. 인생사 세웅지 마. 나쁜 일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과거 인연을 정리함으로써 3번은 본인이 홀로 잘 살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찾아올 인연운도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더 그 방향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런 상태라면 좋은 인연이 와도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3번분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길 바라면서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멀어진 그 사람과의 재회운과 연락 시기를 볼 건데요. 관계는 뭐 연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썸이나 애매한 관계도 다 포함입니다. 우선 이전의 관계 시작은 상대의 적극적인 어필이나 대시, 접근, 고백으로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뭔가 많이 고민되고 뭐 계산되기보다 정말 4번분에게 마음이 확 끌리고 약간 반한 느낌도 강렬히 느껴져요. 그래서 4번분은 먼저 상대가 다가오기도 하고 호감을 표하고 고백하니까 좀 들뜨고 설렜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다만 좋을 땐 좋다가도 4번분 입장에서는 내가 고백을 좀 받아준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상대에 대해서 불만도 생겨났을 수 있고 좀 초반과 다르다든지 나와 약속한 부분이 다르다 싶으면 짜증도 종종 났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주변 친구나 제3자에게 연애 고민이나 막 이런 불만들을 좀 털어놓으면 같이 좀 뭐랄까 뒷담을 해준다고 해야 할까요? 4번분 입장에서 공감하고 같이 욕해주고 또는 그럴 거면 뭐 헤어져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커지는 일들이 생기면서 상대와 직접 대화하고 풀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판단을 하고 화내거나 다투거나 판단하는 일들이 좀 잦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물론 뭐 상대도 단순하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어서 4번분 입장에서 섬세함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는 있지만요. 그냥 상대는 좋은 게 좋은 거고 즐거운 시간들로 꾸려도 모자를 판에 서로 불만을 얘기하고 다퉈야 하나? 그 부분이 좀 압박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싸우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상대도 그렇고 4번분도 그렇고 약간 좀 다혈질 기질이 있어서 부딪힘도 좀 더 자주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고 다투고 싸우면서 이게 점점 팍팍 멀어지는 거죠. 상대도 오래 알아보고 고민해서 만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부딪히고 성격적인 궁합은 미리 생각을 못한 겁니다. 4번분은 또 뭔가 참다 폭발하는 성격에다가 내가 상대보다 가진 게 좀 더 많고 이제 고백을 받고 먼저 대시했으니까 갑이라 생각하는 느낌도 있어서 상대가 뭔가 날 안 따라주면 불만이 좀 많아졌을 거예요. 이런 각자의 생각에 좀 완고함으로 인해서 굽혀지지 않다 보니 사이가 점점 좋지 않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번호를 좀 고르신 분들보다도 가장 각각 고집이 매우 센 두 분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 상대는 현재 연애 중은 아닌 듯하고 솔로로 보이고요. 다만 아시겠지만 이성동성 할 것 없이 같이 노는 친구들이 좀 여럿 있어서 이제 외로움이나 심심함을 친구들을 만나고 나가면서 해소하고 있고요. 외로워서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이 상태가 오히려 연애할 때보다는 더 편하고 좋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가끔 뭐 옛날 생각이나 과거에 대한 아쉬움, 여기저기 날아오는 유혹들은 있긴 하지만요. 지금은 그냥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이 좀 더 커요. 어쩌면 친구가 없고 막 집돌이나 집순이었다면 오히려 너무 심심한 나머지 연락을 당장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자유로운 상태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번분은 상대와 막 너무 제외하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뭐 하는지, 잘 사는지, 상대가 지금 연인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직접 연락할 생각보다는 그냥 궁금증 정도랄까요? 상대는 내 생각하나? 4번분 스스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할 거고요. 근데 4번분도 자존심과 고집이 좀 세서 실제로 연락을 취하는 느낌은 아니고 4번분도 뭔가 교류하는 이성이나 만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욱 직접 과거 사람에게 연락을 취할 정도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상대방이 SNS나 카톡 등에 뭔가 티내거나 드러내거나 좀 알 수 있는 소식이 잘 없기도 해서 4번분 입장에서는 정말로 상대 소식을 잘 모르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그저 상상이나 추측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다투고 헤어져서 사실 그닥 좋지 않은 감정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지금은 이전보다는 감정이 좀 수그러든 상태예요. 상대보다 특히 4번분은 아직은 좀 좋지 않은 감정과 단호한 마음, 상대가 사과하거나 먼저 연락 오지 않는 이상 아쉬운 입장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미래 흐름은 시기와 함께 볼 건데요. 이후 흐름은 좀 다른 번호인 분들보다는 유독 좀 복잡스럽고 한 번에 뭔가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여러 단계가 좀 보여집니다. 좀 감정 소모가 나타날 수는 있겠다라고 하고요. 두 분 자체의 관계가 좀 성격이나 시기적인 운이 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좀 발현되기 때문일 거예요. 우선 이후에는 상대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되고 이 공백의 시간을 종료하는 입장을 먼저 이제 가진다라고 하고요. 시기는 이 영상을 보는 현재 시점에서 2개월 이후에서 3개월 내에 연락이 올 거라고 보여지고 근데 뭔가 앞전도 말씀드렸듯이 행동부터 앞서는 스타일이라 갑자기 우연찮게 4번분이 사는 곳 앞으로 오거나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거나 4번분의 어떤 준비 없이 그러니까 예고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막 근데 걱정하시는 뭐 위험한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좀 그렇게 우연하게 갑작스럽게 재회하게 되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재회를 하면 뭐 관계 회복이 아니라 마주친다는 의미의 재회를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여기서 복잡하다고 한 거는 이때 4번분이 이미 만나는 인연이 있을 수 있어요. 최소 썸 이상에서 이 사람과 사귈지 말지 정도 기로에는 있는 그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개월 내에는 아까 말했듯이 재회에 대해 엄청 아쉽고 막 하고 싶다까진 아니고 나른 중심을 잡고 냉정하게 지나간다면 1개월 이후 2개월 내에는 유독 뭔가 생각도 더 자주 나고 그럴 수 있는데
하필 연락 오는 2개월 이후 3개월 이내 이 시기에는 4번분이 이미 연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장은 마주치고 연락이 와도 제외되는 건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당장 급하게 결정할 수 있지도 않고 4번분도 예상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막 반갑기보다는 부정적인 입장, 거절, 분명한 입장을 취할 거예요. 이미 늦었고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과 상대가 다가오는 것을 좀 더 뿌리친다고 합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좀 불편하고 현 연인이나 연애에 대해서 좀 불안정한 시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지나서 3개월 이후에서 6개월 내에 결국 두 분이 다시 최종적으로는 재회할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다만 4번분이 현재 연인과 헤어지지는 않았는데 연락을 해본다든지 흔들리는 상황, 충동성들이 있어서 사실 이때는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다면 상담을 통해 조언을 얻어가셔도 좋아요. 마음을 잡기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정신을 잘 차려야 하는 시기라는 거겠죠. 이처럼 두 분의 미래는 재회원은 있지만 타이밍이 이렇게 좀 크게 어긋나고 잊을만 하면 복잡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흐름이에요.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분에게 조언을 드릴 건데요. 앞서 말했듯이 두 분은 높은 확률로 재회운이 있지만 관계적으로 타이밍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대는 그냥 자기 감정이나 마음에 좀 충실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데에는 많은 계산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행동부터 하는 편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도 않는 편이죠. 자기가 힘들고 폭풍이 오면 연락이 그냥 온다는 겁니다. 다만 4번분이 미래 상황에서 문제의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배신을 한다든지 하나를 포기하기는 싫지만 하나는 또 더 얻고 싶은, 그러니까 피해보고 손해보기는 싫은 그런 욕심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 사실 현재 만나는 사람보다 이 친구가 이런 건 좋았지, 더 설렜지, 막 이런 식으로 뭐가 더 좋은지 따지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두 관계를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말입니다. 결국 다 양쪽 다 신뢰가 없는 상태로 애매하게 유지되거나 시작되고 또 금방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리 모든 걸 걱정할 거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시기에 연락이 닿고 재회 기회까지 온다면 그때 정말 신중하고 확실하게 관계를 정리하든지 시작하든지 또 유지하든지 그 기로를 깔끔하게 정해야 해요. 여지 주고 애매하게 하고 당사자들이 몰라도 막 그걸 속인다든지 거짓말을 해서는 결국 4번분에게 카르마가 쌓이고 원하는 관계로의 오랜 발전이 어렵고요. 본인도 여지 준 상태면 스스로 자꾸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확실히 하시길 바랄게요. 재회나 연락, 연애가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마음을 명확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이나 결정에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태도겠죠. 그럼 이후에 일어날 일에 잘 대비하셔 이로운 관계를 잘 택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멀어진 그 사람과의 재회운과 연락 시기를 볼 건데요. 관계는 연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썸이나 애매한 관계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전에 두 분이 멀어진 상황을 먼저 보면 이별에는 두 사람도 어느 정도 결정권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5번 분께서 유독 많이 비통하고 좀 슬픈 감정들이 크게 찾아왔을 것이라고 해요. 두 분이 멀어진 계기에는 뭔가 가벼운 이유로 헤어졌다기보다는 두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 크게 충돌했을 거라고 하고요. 상대한테는 어떤 집안이나 가족의 문제, 개인의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상대방은 나 하나만을 위해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전체적으로 균형이 이뤄지는지를 보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연애할 때 내가 가족이나 직장 생활에서 그러니까 대인관계적으로 애쓸 때 그걸 너무 터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나만 봐달라든지 나만 만나달라든지 좀 연애에만 몰두해야 하는 상황은 상대 성격상 그리고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상 매우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 그 과정에서 섭섭하고 화가 난 5번분은 극단적으로 헤어지다든지 공격적으로 한다든지 상황에 대해서 맞춰보기보다 좀 급하게 결정했을 수 있고요. 근데 진짜 헤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화가 나서 홧김에 말한 건데 그게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말이 되었다든지 5번분의 그런 감정적인 태도에 상대도 더 이상 만나기가 어렵겠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기 좀 어렵다라고 단호하게 최종적으로 상황을 이끌었다 보여져서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이별에는 두 사람 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5번분 입장에서는 좀 후회가 막심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자책도 하고 관계를 다시 원래대로 하고 싶으셨겠지만 서로서로 쌓여온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이처럼 이별하고 5번분은 마음고생이 좀 심해서 식음전폐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눈물로 좀 밤을 지새우고 막 그러다가도 할 건 하고 살아야 하니까 다시 중심 잡고 잘 버티며 좀 지내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가끔 5번분이 상대를 지켜보고 찾아본다든지 또는 뭐 염탐을 한다든지 또 중간에 뭔가 겹진이 있다면 물어본다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상대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분이 연애를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좀 오고 갔을 수 있지만 상대는 소개를 통해 지금 만나고 있고 약간 좀 멀리 보고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 상대가 나이가 좀 어린 편이라면 그래도 좀 꽤나 진지하게 만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애초에 다양한 사람을 막 이리저리 만나며 막 즐기고 싶어 하는 성향은 좀 아니고요. 아까 말했듯이 좀 멀리 보고 사람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사귀고 진지하고 깊은 만남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만나면 좀 장기 연애를 하거나 결혼까지 생각하거나 하는 사람이에요. 5번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물론 마음도 아프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도 없고 상대가 종종 생각나고 지켜보다 보니까 속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좀 기다려보면 언젠가는 또 인연이 닿지 않을까, 연락이 오지 않을까. 물론 실상은 어렵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현실적으로 다시 만나도 이제 전처럼 더 잘 될지는 잘 모르겠고 문제점은 여전히 많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마음은 그게 쉽사리 정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힘들어도 중심을 잡고 내 할 거 하면서 잘 살아가고 그러니까 오히려 솔로니까 어쩌면 돈도 잘 모이고 실제 생활은 더 여유롭긴 한데 그냥 좀 외롭고 좀 고독한 겁니다. 쓸쓸한 거죠. 특히 두 분이 좀 오래 만나셨다면 그 공백과 허전함이 아직 다 적응이 안 된 상태일 수 있겠죠. 그게 아무래도 5번분은 헤어짐에 대해서 좀 즉흥적이었고 그러니까 좀 기분파로 했던 게 있고 상대는 차갑고 또 단호했기 때문에 이후의 현 상태는 상대는 잊으며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것 같다 라고 더 사무치기 힘든 거죠. 그치만 이런 현실이 마음은 아파도요 너무 외면하지 마시고 좀 충분히 직시하고 슬퍼도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시간이 이제 5번분에게 매우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일부러 직설적으로 리딩을 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5번분은 억눌린 감정들이 많이 보이고요. 답답한 좀 응어리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이게 오히려 더 정리가 어렵다고 느껴지고요. 상대한테 직접적으로 뭘 하기는 어렵지만 스스로에게는 좀 솔직해지시면 어떨까요? 물론 현실을 살아가려면 빨리 정신도 차려야 하겠지만 이게 애도의 시간은 가져주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후의 미래 흐름은 시기와 함께 봤는데요. 우선 이후에는 상대는 앞서 말한 그 현재 기준의 상황보다 조금은 살짝 침체되는 흐름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만나고 있다는 사람과 약간 흔들리거나 잘 안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뭔가 크게 나쁘게 이별한다, 이별수가 강하다까지는 아닌데 생각보다는 더 깊이 못하고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상대의 원래 성향은 한 번 만나면 진지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만나고 깊은 관계를 만들고 싶고 그런 편인 건 맞는데요. 이게 사실 상대도 같이 맞춰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번분과의 헤어짐은 물론 좋지 않게 끝났지만 나름 그래도 이전에 연애에서 진지하게 만났고
그리고 이후에도 자기가 또 다른 사람 만나도 그게 쉽게 잘 될 거라고 확신했을 수 있겠죠. 근데 현실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상대는 잠시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앞전은 좀 짧았던 공백이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공백을 가져본다든지 좀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도 다니고 좀 혼자 해보고 싶었던 것들, 그러니까 항상 연인과 또 타인과 맞추느라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려는 마음이에요. 물론 지금 말고 이후에 솔로가 되었을 때 말이죠. 현재 5번 분은 난 혼자고 누군가를 만나는 상대를 보면서 좀 배도 아프고 질투도 좀 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이후에는 상대보다 5번 분에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해요. 이제 약간 또래거나 동갑, 연하로 보여지고 이제 상대를 잊을 수 있게끔 상대를 그리워하고 힘든 시간들이 좀 무색하게 그거를 좀 잊게 해주는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이 사람은 좀 결은 다르지만 나이를 떠나서 전에 만났던 사람처럼 리더십이 있고 5번 분이 만나기에 좀 듬직한 스타일로 보여집니다. 5번 분이 고생한 나날들이 조금은 보상받는 시기가 다가와요. 현재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3개월 이후에서 6개월 이내에 이 사람이 나타나고요. 물론 당장은 이 전까지는 나름의 인내 시간이 지나갈 수 있긴 한데 이게 막 그렇다고 고통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개월 정도는 5번 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친구들과 지인들과 약속을 잡고 놀면서 시간들이 생각보다 좀 휙휙 빨리 가고 스트레스 해소도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또 더 해주시면 좋아요. 다만 1개월 이후에서 2개월 안에는 인내하는 시간들이 좀 더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5번 분이 슬픈 건 슬픈 거지만 나름 현실을 받아들이고 강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약해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 달간은 본인 일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집중을 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성장도 많이 하고 발전할 수 있는 좀 오히려 효율성이 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연애를 할 때보단 솔로가 돈도 더 잘 모이고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도 세울 시간이 좀 더 충분히 확보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확보돼서 더 그럴 수 있고 냉정해지면서 집중도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과거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좋은 사람도 나타나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지금 인고의 시간을 본인에게 집중하면서 잘 지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분에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번 분이 그리워하고 재회하고 싶은 상대방과는 행복했던 시간도 충분히 있고 또는 마지막과 그 이유는 슬프고 힘든 기억들이 또 많을 겁니다. 근데 5번 분은 그러면서도 뭔가 억울한 감정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책하면서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이런 또 생각들도 들 거고요. 또 왜 나한테 이런 시련들이 오는 걸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종합적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밉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해주고 이해해줬는데 왜 그렇게까지 단호한가? 이런 여러 가지 좀 감정들이 오가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뭐가 되었든 구구절절 말씀드리기보다는 명료하게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사랑은 사랑이고 좋아하는 것도 맞는데 그걸 아예 다 싸그리 부정시키는 건 아니지만 사랑의 소유욕이 더 커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를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고 싶고 무언가 얻고 싶고 이런 감정이 순수한 사랑 위에 약간 미세먼지가 좀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더 이상 온전하고 이제 건강하게 베푸는 상태의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별이라는 결과물이 자연스럽게 주어진 겁니다. 계속 만났다면 과연 달라졌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각자 자신이 중요해질수록 사랑은 더 고통스럽기 마련이니까요. 더 큰 고통을 겪기 전에 분리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별에서 아프다라고 하는데 이별은 더 큰 아픔이 있기 전에 예방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영상마다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주는 결국 당신의 편이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이별을 하면 이별에서 슬픔을 느끼고 끝이 나지만 거기서 더 성찰하고 나아가면 이런 깨달음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간절하다 해서 상대가 다시 올 거라는 기대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연이 끝났음을 좀 더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5번 분이 순수한 마음을 피울 수 있는 사람과 사랑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생각보다 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5번 분이 스스로를 잘 치유하고 나아가셔서 운명적 사랑을 만나길 바라며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